자, S고 산다. 한번 시작합시다. 자, 고1 문법 모의고사 클리닉 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봤는데 난이도가 거의 70%에서 80%. 자, 거의 맞춘다는 뜻이겠죠? 근데 11번 문제부터 보니까 오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1번 문제 정답률이 몇 퍼센트냐면 27%입니다. 27%.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자, 그럼 11번부터 문법 문제 5문제만 잘라갈게요. 그리고 어저께 유튜브를 처음 촬영해봤는데 제가 1시간, 30분 정도 넘어가면서부터 거의 업로드가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 영상을 30분 이내로 잘라가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놀고 계시지 마시고요. 자, 이거 보시면서 같이 공부합시다. 저도 한번 힘내서 해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여기서 정리해야 될 개념이 뭘까라는 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의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체크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의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우리 국어에서, 자, 자음과 모음을요, 우리가 의문이라고 하죠. 자, 자음과 모음을 의문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의문 같은 경우는 특정한 의문 환경에서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의문 변동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의문 변동 교체에 대해서 개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체 현상, 의문 변동 현상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첫 번째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유음화와, 자, 그러면 또 다음에 뭘 배웠죠? 비음화를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를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배웠냐면 국의 음화를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4가지 개념들을 한번 머릿속에 있는 것들 환기해보고 다시 한번 문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음화, 뭐로 변하는 거냐면 유음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쵸? 유음으로 변하는 거. 자, 리을로 변하는 현상, 우리가 유음화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비음화, 그치, 어머니, 이응, 니은, 미음으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비음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도 말 그대로 뭐냐면 된소리로 변화하는 현상을 우리가 된소리 대기라고 하죠. 자, 국의음은요. 자, 디귿과 티귿이 이라는, 자, 무슨 형태 소죠? 형식 형태 소하고 결합하면서, 자, 지읒과 치읒으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국의음화라고 한다는 거 여기서 같이 기억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걸 점검한 상태에서요. 자, 1번 기억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앞말의 끝소리와, 자, 여기서 한번 보자. 끝소리, 뒷말의 첫소리가 만나는 상황에서, 자, 여러분들 끝소리라는 거 우리가 한자어로 한다면 좀 익숙한 단어로 바꿔봅시다. 말의 종성이죠. 자, 그 다음에 뒷말의 첫소리 뭐가 되죠? 자, 초성이 되는 거죠. 자, 앞말의 끝소리와 뒷말의 첫소리가 만난다. 자, 그러면요, 예를 들어주고 갈까요? 좀 약간 추상적이니까 예를 들어가 봅시다. 자, 국물이라는 단어를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이라는 안 울림 소리와 미음이라는 울림 소리가 서로 만나는 상황에서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죠? 안 울림 소리가 울림 소리와 결합하면서 안 울림 소리가 국물로 바뀐다는 게 바로 이런 현상을 이야기하죠. 앞말의 첫 소리가 뒷말의 앞말의 끝 소리가 뒷말의 첫 소리가 만나는 상황에서 유음화가 일어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볼게요. 자, 앞말의 끝 소리가 연음되어 뒷말의 가운데 소리. 자,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가운데 소리라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중성이죠. 자, 상황에서 의문이 교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자, 근데 여기서 보도록 할게요. 중성은요, 우리 의문에서 모음이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볼게요. 자, 지금 뭐냐면 자음과 모음이 결합돼서 나타나는 의문 변화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 국의음만밖에 없습니다. 즉, 자음과 모음이 만나는 상황에서, 자, 지읒과 치읒으로 변하는 게 국의음화밖에 없습니다. 자, 니은 상황은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한다? 국의음화를 이야기하는 사례다라는 거 같이 기억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정답이 나왔거든요. 정답이 나왔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보자. 의문이 교체될 때 발음의 결과 앞에 의문이 변한 경우, 그 다음에 뒤에 의문이 변한 경우 둘 다 의문이 변한 경우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실 이거 1번부터 5번 선지까지 다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아마 그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뭐 짤막하게 잘라서 뭐 1번 선지, 5번 선지만 설명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1번 선지 가볼게요. 마천루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니은과 니을이 결합하면서 니은이 뭐로 바뀌었냐면 리을로 바뀌었습니다. 즉, 앞말의 끝소리와 뒤에는 첫소리가 만나는 상황에서 변했으니까 기억은 우리가 맞겠죠.
자, 그리고서 여기가 뭐냐면 치음, 니은과 리을이 결합하면서 뭐가 바뀌었냐면 니은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의문만 바뀌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5번 소지 가볼게요. 땀, 바지. 오케이. 자, 이가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앞에 있는 소리가 뒤로 연음됐어요. 이을 연자죠. 뒤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면 디귿이 이라는 것과 결합하면서 뭐가 됐죠? 바지 국외음화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땀바지는 니은에 해당된다. 니은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들 볼까요? 디귿과 앞말의 끝소리와 중성이 결합하면서 바뀐 게 뭐가 있죠?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어요. 자, 즉 뭐냐면 두 의문이 둘 다 변한 게 아니라 어떤 거면 변했냐면 앞에 의문만 변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었다는 거 기억 좀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11번째 이런 식으로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률 20 몇 프로였죠? 27%. 그렇지. 정답률 27%.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 기억 좀 해둘게요. 자, 좋습니다.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뒤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마우스가 어디 갔죠? 12번 문제 가볼게요. 여러분들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접하실 때는요.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한글 맞춤법 조항 15항, 19항, 24. 자, 오케이. 여러분들 이걸 딱 보는 순간 조항이 나열되어 있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본다면요. 자, 여기서는요. 사실 뭐냐면 1단계는요. 어떤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조항 나열되어 있잖아요. 밑에 사례를 줄 테니까 이 사례가 이 나열된 조항 밑에 해당되는지 해당이 안 되는지 여러분들은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1번 선지 뭐 15항 나왔습니다. 그럼 기억 선지가 1번 기억이 15항에 해당되는지 해당이 되지 않는지 여러분들 보자면 그거 파악하시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선지 나와 있다, 조항 나열되어 있다, 선지가 그 조항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하자. 오케이, 괜찮지? 자, 그러면 사실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정답을 찾아내시면 정답이 몇 번이냐면 4번 문제 세 번째가 나와버려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여기서 그냥 4번이 왜 4번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여기서 나와 있는 개념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15항 여기서부터 써보도록 할게요. 자, 15항에서 보니까 용언의 어간과 어면을 구별해서 적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용언에다 동그라미 좀 칠게요. 우리 학생들 중에 용언이라는 개념이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자, 용언이라는 건 우리 국어 문장 내에서 활용이 되는 단어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품사로는 뭐가 있죠? 자,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용언 같은 경우는 활용이 돼요. 자,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어간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어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어간은 뭘까? 어간은 뭘까? 자, 그래. 지겹게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 줄기간이라고. 활용이 되고 있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 그 부분 말해 줄기 같은 거라고. 줄기. 자, 줄기라는 건 변하지 않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어간이라는 거. 자, 뭐하지 않는 부분이다.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X 쳐보도록 할게. 자, 그 다음에 어미. 어미 개념 정리 안 되어 있는 친구들 옆에서 메모해 놓을게요. 자, 미자. 꼬리 밑자라고. 뭐 하는 부분이라고? 변화가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지? 자, 변화짓는 부분. 자, 동그라미로 치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너무 추상적인데요. 구체적인 설명 좀 더 하고 갑시다. 자, 먹다라는 걸 우리가 두 개로 쪼갤 수 있죠. 먹이라는 것과 다라는 부분을 쪼갤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변화가 되냐 안 되냐 라는 걸로 쪼갤 수 있는 거죠. 자, 이 변화가 안 되는 부분을 여기를 우리가 어간이라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를 어미라고 한다라는 거 같이 기억 좀 해둘게요. 무시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냥 알고 있나 확인차 이야기한 겁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요. 자, 두 개의 용언입니다. 자, 오케이. 두 개의 용언, 두 개의 동사나 형용사가요.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에 요 부분을 좀 강조할게요. 자, 본뜻을 유지되어 있는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고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않는다. 좀 말이 애매하니까 여기다 선생님이 예문 한번 써놓도록 할게. 예문. 자, 오케이. 어떤 게 있냐면 쓸다라는 단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쓸다라는 단어. 자, 오케이. 쓸다라는 단어.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단어의 본뜻을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쓸다. 바닥을 쓸다. 바닥을 쓸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단어에다가 어떤 단어를 결합할 거냐면 지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결합해 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용어 결합하는 거니까요. 자, 하나는요, 어떻게 되냐면, 쓰러지다. 자, 하나는 어떻게 되냐면, 쓰러지다. 라고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냐면, 위에 것과 아래 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위에 거는요, 쓸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 그치? 바닥을 쓸다라는 의미가 남아있어요. 그래. 단어의 원래 의미를 유지한 거야. 그랬더니 쓸다의 원형을 밝혀서 적은 거지. 하지만 선생님 여기서 쓰러지다는 넘어지다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단어의 원형을 밝힐 필요가 없었던 거야. 미안해. 단어의 원래 의미에서 멀어졌으니까. 맞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로 뭐냐면 소리 나는 대로 원형을 밝히지 않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어놨다는 거냐면 소리 나는 대로 꼬였네. 자,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는 거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15항의 부침 1번의 사례 설명해 드렸습니다. 같이 기억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같이 기억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항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것과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은 단어의 원형을 밝혀줬는다. 그냥 여기다 써도 되겠네요. 뭐 한 줄밖에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자, 높다 플러스 이가 붙어서 명사가 있어요. 건물의 높이, 산의 높이.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이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믿다에다가 붙은 거, 믿음. 이것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단어의 원래 높다의 원형을 밝히고요. 자, 믿다의 믿 원형을 밝혀 적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요.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된 거. 높이가요. 명사뿐만이 아니라 띠다를 꾸며줄 수 있는 부사로도 쓰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단어의 원형을 밝혀 적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익히 들어서 안다 라고 된 그런 말도 있죠. 익히. 자, 오케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익히.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된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겁니다. 예문 하나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23항 들어가도록 할게요.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준다. 자,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보자면 어떡하나, 오케이. 어떡하나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자, 오케이. 얘 같은 경우는 오뚝이 되는 거죠. 오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개념들까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지우고요. 자, 이제 문제의 선지를 구체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는요. 몇 번 선지만 가볼까요? 사실 4번 선지만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리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 건축 기사가 건물의 높이를 측량했다. 이게 잘못 썼죠. 그쵸? 자, 얘 같은 경우는 높다 플러스 이가 결합해 있고, 르이 붙었으니까, 조사가 붙었으니까 얘는 뭐로 쓰였죠? 명사로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빨리 확인해 볼게요. 리을은 24항을 적용해 높이라고 정정해야 된다. 빨리 여러분들 뭐냐면 사례 봤으면 이 조항 23항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아까 사례 10거 밑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자고 이야기했던 거야. 자, 23항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 높다 플러스 2가 결합된 거니까 19항에 해당된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개념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면 구체적 사례, 열거돼 있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우리가 풀어갑시다. 자, 13번 갑니다. 정답 54%입니다. 정답률 54%. 오, 굉장히 어렵던 거죠. 그래. 여기서 어려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13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13항을 통해서 내가 머릿속에서 집어넣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출제자는 이렇게 함정을 만드는구나. 나도 다음부터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게 주의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런 함정은 정답률이 뭐다? 이 정도밖에 안 나올 정도로 어렵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약간 이게 뭐 30분 안에 끊어지 20분 안에 뭐 최대한 시간을 좀 빠르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좀 말이 너무 빨라지네. 좀 여유 있게 갈게요. 뭐 동영상을 2번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좀 여유 있게 갈게요. 자, 다시 한번. 자, 그러면 13번부터 우리가 개념 정리해야 될 거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13번. 자, 높임법에는 우리가 종류가 3가지가 있죠. 뭐가 있을까? 문장에 주어를 높여주는 게 있어.
머릿속에 지금 지나가지? 이렇게 지금 교실에 아무도 없어서 대답은 아무도 안 하지만 뭐 지금 혼자 교실 방에서 다들 대답할 거라고 선생님 믿고 있을게. 자, 배터리 확인해 볼게. 자, 높임법은 뭐가 있냐면 문장의 주어를 높여주는 주체 높임이 있지. 자, 그래, 주어를 높여줘. 자, 그리고 실현 방법 있잖아. 그치? 어떤 방법? 깨서와 뭐가 있다? 시라는 선어말 어미가 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있어. 자, 선어말 어미야. 선어말 어미라는 건 뭐야? 문장 내에서, 서술어 내에서 우리가 뭐냐면 분리가 굉장히 자연스러워. 선어말 어미니까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 자연스럽다는 거 기억 좀 해둘게. 여기다 별표. 자, 그 다음에 주체 말고 또 무슨 높임이 있냐면 객체 높임이 있지. 자, 객체 높임이 문장에서 누굴 높여주냐면 목적어 와 부사어를 높여주지. 할머니를 모시고 할머니께 드리고 깨. 자, 이런 게 있죠. 객체 높임은 깨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거 색깔펜 바꿔서 쓸게. 자, 오케이. 깨와. 선생님은 주체 높임 특수어휘는 외우라는 얘기 안 해. 자, 객체 높임 특수어휘는 반드시 외우라고 해. 4개. 왜? 문법에서 시간 단축해야 되니까. 자, 모시다. 드리다. 또 대다. 그 다음에 또 이어주다. 자, 오케이. 이 4개 단어는 머릿속에 객체 높임 특수어이다 라는 거 머릿속에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무슨 높임이냐면 상대 높임이 있죠? 상대 높임. 우리가 문장 내에 있는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청자를 높여주는 거지. 자, 아무튼 상대 높임이 있죠? 상대 높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대 높임을 실현할 때는 뭐예요? 하십시오. 하오. 하게. 자, 해라. 오케이. 공간 좁아서 일로 날릴게. 해요. 해체가 있죠? 자, 얘네들은 우리가 어디서 이야기하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격식체라고 하죠. 자, 얘네들은 우리가 어디서 이야기하면 좀 우리가 사적인 자리, 사적인 친분이 있는 분들과 이야기했을 때 사용하는 거니까 비격식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뭘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소재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회장은 공적인 상황에서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상대를, 자, 학급 친구들을 높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요, 상대 높임 사용했는지 우리는 종결 어미를 통해서 확인하죠. 시작하겠습니다. 종결 어미를 통해서 상대 높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언니는 특수한 어휘. 자, 객체 높임 특수어휘 사용하고 있는지 봅시다. 할머니는 높이고 있다. 배다, 뱉다. 특수어휘 사용하고 있네요. 동그라미 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정답이 3번인 것 같은데요. 자, 3번인 것 같은데. 자, 형은 조사인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여 조사와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여 주체의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매력적인데요. 그렇죠? 자, 깨서라는 조사 사용했고요. 자, 개신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신이 시 들어갔잖아. 이거 주체 높임 선어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선어말이라면 문장 내에서 뭐야? 분리가 자연스러워야 돼. 자, 오케이. 할아버지 지금 어디? 개니? 말도 안 되잖아. 자, 이건 뭐야? 시가 하나의 단어였던 거야. 하나의 특수어휘였던 거지. 시가 선어말 어미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자, 여기서 선어말 어미 X치고 뭐라고 쓸까? 특수어휘라고 하자. 자,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 함정 빠지지 말라는 거 이거지. 특수어휘에 들어가 있는 시를 우리가 가끔 이렇게 보냐면 선어말 어미인 것처럼 함정 만들어 놓고 출제하는구나 라는 거 기억 좀 해두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볼게요. 학생은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여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볼까요? 주어에 들어가 있는 게 뭐죠? 옷입니다. 선생님이 들어가 있다면 직접 높임이지만 선생님과 관련된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접 높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녀왔다. 객체 높임 된다는 거 같이 기억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자, 12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미안해. 13번. 자, 높이법 3가지 있다는 거 기억 좀 해두시고요. 필기할까요? 필기하시고, 아마 필기할 시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냥 잠깐 잘랐다 필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시 이거와 특수어휘를 개신이처럼
자, 계시다라고 써야 되겠다. 이거를 혼돈을 주는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 기억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아무튼 필기하신 분은 잘랐다가 필기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14번 문제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피동에 대한 개념이 설명되어 있고 피동에 대한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피동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거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피동 전미사입니다. 전미사. 자, 우가 뭐가 있죠? 이희, 리기 있어요. 우구축까지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건 사동이잖아. 그치? 이르기까지만 얘기해야지. 자, 그 다음에 자 통사로 만드는 거 어지다, 되다, 오케이 까지 우리가 있다라는 거 기억 좀 해둬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중 피동 주의. 그래요. 예를 들어서 되어지다, 되다하고 어디다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중 피동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 1차적으로 기억 좀 해둬야 되겠죠. 그래요. 안 된다는 거 X 한번 쳐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1번 선지부터 가볼게요. 자, 능동 동사에, 그쵸. 능동 동사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담다요. 그쵸. 자, 피동점시사 기가 들어가 있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 피동점미사 리가 쓰인 동사에 자, 어지다가 중복되어 있다. 그러면 보자. 피동점미사 르가 쓰였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어간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버다라는 단어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버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자, 단어 자체가 어디까지냐면 버리다입니다. 여기까지 어간입니다. 여기서 전미사 리가 붙은 게 아니라 그냥 버리까지 어간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피동전미사 리가 쓰였다 X가 되는 거죠. 그냥 어간에 리가 들어가 있을 뿐이었으니까. 자, 오케이. 아무튼 2번 선지 정답이다 라고 체크 좀 해볼게요. 자, 그래도 시간 부족하더라도 3번 선지까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 4번까지 가볼까요? 자, 명사 뒤에 대다가 결합하여 주어 행위가 당하는 거. 그치. 다른 말로 피동. 그쵸. 되다는 피동이니까 주어가 당하는 거 피동이 되겠죠. 자, 쓴다고 같은 능동 표현을 통해서 리을의 주어가 목적으로 바뀐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성금을 쓰인다 라고 되어 있어요. 능동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성금이가요. 성금이 성금을 쓴다고 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주어가 뭐로 바뀌어요? 목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오케이. 5번 선지도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 문제 정리됐고요. 자, 15번 문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15번 문제 이게 있으니까 이게 마이크였지? 이게 마이크야? 자, 근데 마이크 소리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들어가겠지. 뭐 어저께는 이거 촬영을 했는데 소리가 안 들어갔고 3번인가 재촬영했어. 진짜 마이크 부셔버리려다가 진짜 말았었는데. 자, 아무튼 요번에도 소리 안 들어가면 이거 부실 수도 있어. 그냥 촬영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볼게. 자, 얘들아. 자, 중세국어 나왔다. 야, 중세국어 나왔어. 중세국어. 자, 중세국어 나왔는데 여기가 지금 58%네. 정답률이 58%야. 어려운 문제였나 봐.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학생들은 뭐냐면 중세국어와 현대국어 밑에 항상 이렇게 현대어플이 나왔거든요. 1대1 대응시켜갖고 뭐냐면 거의 현대어가 문제 푸는 핵심이 돼야 돼요. 자, 요거는 거의 트릭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 여기서 갇히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빨리 현대어 대응하는 거 찾고 그걸로 선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중국에는요, 여기서 중국과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보자.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그러면 여기 애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과에다 동그라미 좀 쳐볼까요?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라고 되어 있어요. 애는요, 앞말이 장소임을 나타냅니까? 부산에 가다. 그 애가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앞말의 장소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문자가 서로 같다, 다르다, 비교 대상을 이야기해주는 자, 비교 대상. 문법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비교 부사격 조사가 되는 겁니다. 비교 부사격 조사가 되는 겁니다. 중국 애는요. 자, 오케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거,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될 건 이겁니다. 아무리, 자, 중세국어 나와서 나 중세국어 못해. 어떻게 당황스러워. 고민하지 마. 그냥 빨리 현대어 대응하는 거 찾고, 그거 갖고서 여기 있는 걸 근거를 판단해 보세요. 알겠죠? 자, 2학년, 3학년까지, 고3까지는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문제 출제할 겁니다. 자, 오케이. 좀 잘랐다가 뒤에 금성 어렵죠? 금성 지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랐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